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은 토요타 조작 사건 얘기인데요. 이게 좀 큰 문제예요. 굳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밝고 신나고 뭐 이런 얘기를 유쾌하게 이렇게 나누고 싶은 채널로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들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뭐 몇몇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토요타의 자회사 다이하츠, 주로 경차, 소형차, 작은 차 만드는 이 회사인데 우리나라에는 다이하츠는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이 다이하츠에서 작년 5월경에 충돌 시험을 조작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면서 요걸 또 조사하기 위해서 제3자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다이하츠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저런 서류들을 막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34년 동안 64개 차종 3개 엔진에 걸쳐서 174건에 달하는 광범위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걸 이제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다이하츠의 일본 내 내수 출고 정지가 결정이 됐고요. 동남아에서도 다이하츠 출고 정지를 해서 다이하츠만의 사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이하츠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하면서 굳이 뭐 저희 미디어토에서까지는 이제 다루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토요타에서 터졌어요. 일전에 미쓰비시도 조작 은폐 사건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미쓰비시가 진짜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유독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이렇게 속이고 감추고 조작하고 또 그걸 숨기고 그랬다가 그거 걸려서 크게 터지고 하지만 언론은 제대로 얘기해주는 언론이 몇 군데 없고 제대로 쓴 기사는 올라왔다가 자취를 감추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조작이 이상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미디어 오토. 며칠 전에 저는 토요타 프리우스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올해 CJ 슈퍼레이스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뭐 요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경기 나갈 때 입었었던 레이싱 수트까지 딱 꺼내서 입고서는 막 텐션 빡 올려가지고 프리우스를 막 이렇게 잡아 돌리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막 텐션 빡 올려가지고 막 찍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토요타 디젤 엔진 조작 사건이 빵 터진 거예요. 우리 PD들이 프리우스 시승 영상 아이고 뭐 텐션 좋게 찍으셨네요 막 이러면서 막 편집하고 있었는데 근데 토요타 디젤 엔진 조작 사건 이게 딱 터지니까 잠깐 이거 그거 약간 잠깐 보류하고 딴 거부터 편집해라 약간 이러면서 이제 토요타 조작 사건 이거를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일 터지면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신속하게 빡 움직여가지고서는 빡 올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의 안 좋은 면을 이렇게 캐내는 거는 진짜로 막 진짜 캐내는 느낌이에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료를 안 줘.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왜 그냥 좀 냉랭해. 자동차 회사에서 자료 안 주니까 해당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막 이런 데 막 찾아가지고서는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삭제된 기사들이 많아요. 검색은 되는데 기사는 없어. 게다가 그 사이에 제가 몇몇 그 스케줄들이 좀 최근에 좀 빡빡했어요. 그래서 이거 토요타 사건을 바로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좀 늦게 올려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꼭 일이 이렇게 좀 막 쏠려가지고서 막 스케줄이 좀 빡빡할 때 그때 좀 큰 이슈가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공지를 잠깐 드리자면 저와 함께 미디어오토 콘텐츠를 만들어줄 분을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모든 이슈를 다 이렇게 커버하려니까 일이 막 쏠리고 막 이럴 때는 제가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막 놓치는 것들이 종종 생기고 있죠. 저와 함께 신나게 자동차 콘텐츠 만들 분,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은 해본 적은 없지만 뭐라도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요런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저도 젊을 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키워보려고 이제 여러 번 시도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제가 인재까지 이렇게 키워낼 정도의 그런 그릇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바로 저와 함께 미디어오토를 끌고 가실 수 있는 콘텐츠 만드는 분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띠리링. 엊그제 터진 토요타의 부정행위는 디젤 엔진 인증에 관련된 건데요. 인증을 받을 때는 좀 성능을 좋게 한 ECU를 꽂아가지고 인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인증을 받았고 근데 이제 실제 양산차의 엔진에 들어가는 ECU는 성능을 좀 낮춘 ECU를 끼워서 팔았다고 합니다. 인증받은 차는 좋은 거고 파는 차는 안 좋은 차를 팔았던 거죠. 요거에 해당하는 엔진이 토요타 디젤 엔진 세 종류인데 구체적으로 1GD, 그 다음에 2GD, 그 다음에 F33A 엔진이라고 하는데 1GD 엔진이랑 2GD 엔진은 상용차나 픽업 트럭에 두루 쓰는 좀 상용차용 4기통 디젤 엔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2.5리터 4기통 디젤 뭐 포터에 들어가는 뭐 요 정도의 디젤 엔진인 것 같은데 1GD 엔진의 배기량이 2.8리터고요. 요 엔진의 스트로크를 줄여가지고 2.4리터로 배기량 낮춰 가지고 조금 작은 상용차에다 넣었던 게 2GD 엔진이에요. 요 1GD 엔진, 2GD 엔진, 요 4기통 디젤 엔진이 토요타 하이에이스, 일본에도 많고 뭐 동남아에도 많이 보이죠. 하이에이스.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 많이 팔렸던 하이럭스라는 이제 픽업 트럭, 그리고 일본에 많이 보이죠. 토요타 다이나 같은 요 트럭에도 들어갔고 마츠다 봉고 브로니 같은 다른 브랜드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F33A는 좀 고급 디젤 엔진이에요. V6 디젤 엔진인데 좀 크고 고급진 SUV에 이제 주로 들어갔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타 렉서스 브랜드
브랜드의 커다란 SUV들, 랜드크루저 프라도라든지 포추너, 그리고 렉서스 LX, LX500D 이런 차들의 디젤 모델들이 바로 요 문제가 된 F33A 엔진을 넣은 차들인데, 요 부정행위가 최근에 벌어진 거예요. 2020년부터 만든 84,000여 대가 이 문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요 차들이 일본 내수 시장에만 팔렸던 게 아니고 유럽에도 팔렸고 뭐 중국, 동남아 등지 이제 두루 팔렸던 차들이라서 이게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에 수입된 차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토요타나 렉서스 수입되는 차들 가운데 디젤 엔진은 아예 없었죠. 지금도 없고요. 그러니까 토요타 코리아나 뭐 우리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회사라면 다른 쪽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의심들이 여기저기서 막 회자되고 그러면은 이건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문제죠. 자동차 회사는 어찌됐건 이거 믿고 사서 믿고 타고 고장이 있고 결함이 있고 그래도 잘 리콜 해주겠지, 잘 무상수리 해주겠지, 이렇게 믿고 타는 거란 말이에요. 토요타는 이거를 잘 해왔기 때문에 신뢰와 내구성 이런 거를 바탕으로 성장해서 지금 세계 1등의 자동차 회사 자리까지 오른 이 일본 굴지의 기업인데, 이런 토요타가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겠어요? 토요타에서 요즘 만들어서 파는 차들 이게 성능도 조금 좀 그렇고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좀 뒤진 느낌이 있어도 토요타는 고장이 안 나. 토요타는 믿을 수 있어. 토요타는 그냥 엔진 오일만 갈고 타면 돼. 이러면서 조금 좀 뒤진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토요타가 잘 팔리고 있는 건데, 이런 토요타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뭐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과징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과징금보다도 이 신뢰에 금이 간 거 회복이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미쓰비시처럼 몇 가지 문제 터지고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미디어 오토. 토요타는 이번 디젤 엔진 부정 행위에 관해서 차량 인증 과정에서 엔진의 구조 문제나 성능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일 뿐 배출가스는 조작한 것은 아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하여튼 뭐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워낙 큰 문제였고 이거 지금 다 잊혀지지도 않았는데 토요타가 또 디젤 엔진에서 또 이런 문제 터지니까 배출가스 문제 있냐 이거 이렇게 이런 의문 많이 제기될 수가 있죠. 근데 토요타에서는 배출가스는 관련 없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증받을 때만 성능을 높인 ECU를 넣어서 측정을 하고 실제 판매는 성능을 좀 낮춘 ECU를 꽂아서 팔았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배출가스와 관련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다 만들면은 이 차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맞춰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제작이 됐다는 거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딱 받아야지만, 인증을 받아야지만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차를 계속 팔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요거에 딱 맞춰가지고 차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팔 수 있게 해준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차를 만들어내는 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데 요 차를 가져다가 정부에서 테스트를 막 해보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들고 테스트도 자동차 회사에서 해요. 정부에는 이거를 뭐 이렇게 테스트하고 막 이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 자율적으로 다 맡기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양심적으로 알아서 해. 그리고 요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정부에 제출을 하면은 정부 담당자가 서류를 딱 들여다보고 서류에 의해서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인증을 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서류만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좀 성능이 좋은 ECU를 꽂아가지고 통과했고, 실제 양산되는 차는 성능이 좀 낮은 ECU를 넣어가지고 팔았다. 근데 성능이 낮으면은 이거 좀 더 다 달리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이라도 더 밟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배출가스가 좀 더 나오고, 이렇게 해설해도 배출가스랑 이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은 배출가스에 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요 디젤 엔진 배출가스에 관련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확 줄여가고 있죠. 자동차 회사가 이걸 맞춰가는데 막 헉헉거릴 정도로 배출가스 규제치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가솔린은 이렇게 쪼이고 있는 반면에 디젤 엔진은 이렇게 막 줄이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이제 치팅 프로그램을 썼다가 걸리고, 그리고 토요타 디젤 부정행위 걸리게 된 거죠. 유독 디젤 엔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 거는 디젤 엔진이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그리고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장치들이 많고, 이 장치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조작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디젤 엔진에서 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서류를 가지고 조작하고 막 걸리고 막 이러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시스템이 정부에서 이거를 막 테스트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면서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서류에 도장만 받는 시스템이다. 물론 이제 서류는 정직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몇 배의 과징금이 나간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속이는 일이 생겨요. 운 좋으면 안 걸릴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심리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안 걸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슈 같은 거 이렇게 속이고 이러는 거는 이 토요타 안에서도 몇 명의 그 연구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 한 명이 그냥 회사 그만둘 생각하고 이렇게 폭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술 먹다가 뭐 주변에 지인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요. 양심. 뭔가를 속이고 있으면은 양심에서 허락을 안 해.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 속이고 이러는 거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고 반드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토요타 같이 큰 회사가 최근까지도 이런 속임수를 한다는 게 이게 참 관리가 안 된다.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오토. 이번에 불거진 토요타의 부정행위는 차를 빠른 시간에 개발하려는 데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어요. 개발 기간을 충분히 두고 엔진을 설계해서 만들면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리고 실험실에서 또 엔진만 이렇게 돌리면서 또 계속 실험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실차에 붙여서 필드 테스트 같은 것도 좀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뭐 몇몇 값들이 좀 미달하면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두고 개발을 해야지 제대로 된 차가 만들어지는데 개발 기간을 줄여라. 언제까지 다 만들어놔라. 이런 식의 토요타식 시간 관리. 시간은 곧 비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1970, 80년대 토요타가 막 성장할 때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부품 납품 시간까지도 제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차를 조립을 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토요타의 시간 관리. 아주 치밀하게 시간 관리를 해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 이런 것들이 토요타 안에 기업 문화가 되면서 점점 시간을 단축해야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개발할 시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시간에 맞춰서 또 결과물은 내놔야 되니까 이런 식의 속임수까지 나오게 됐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토요타 디젤 엔진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선 날짜 맞춰서 다 만들었는데 이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몇몇 수치가 규정치 미달이야. 그러면은 다시 그냥 개발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ECU 요 엔진을 제어하는 컴퓨터 요 ECU만 살짝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지고 인증만 통과하고 다시 만든 ECU를 양산차에 넣으면은 내구성 같은 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성능을 낮춘 ECU를 끼워서 판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제대로 된 회사라면은 규정치 미달했으면은 신차 출시를 늦추더라도 다시 개발을 했어야죠. 신차 출시 예고했다가 미루고 막 이러면은 기자들이 막 막판 결함에 곤욕 치르는 토요타 품질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막 나오는 게 겁나서 그랬나? 미디어 오토. 토요타 관련 문제는 뭐 작년 4월부터 계속 외신을 통해서 갖고는 있었는데 요거를 쭉 올려다 보면은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빨리 차를 만들어내야 되고 문제 생기면은 약간 속이면서 이렇게 가고 계속 이거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속였던 것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작년 4월에 충돌 테스트 측면 충돌 딱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찌르는 거 요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부품을 수정해서 적용을 해서 충돌 테스트는 아무 일 없이 통과는 해. 근데 양산차에는 요 수정한 부품을 넣은 게 아니고 기존 부품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죠. 다이아츠가 팔리는 나라에는 또 해당 차종을 팔리는 나라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뭐 다이아츠라는 브랜드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요걸 시작으로 토요타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정부 사람들도 아닌 제3자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것저것 막 들춰보면서 에어백 터지는 거 문제도 뭐 조작된 거 이것도 뭐 발견을 했고 측면 충돌 테스트 요거 뭐 좌우를 바꿔서 이 서류 작성했다는 거 요런 부정행위도 발견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다이아츠의 경차를 보면은 좌측이랑 우측이 생긴 게 다르죠. 우리나라 기아 레이도 그렇잖아요. 운전석 쪽은 앞문짝 뒷문짝 있고 가운데 B필러가 있는데 공반석 쪽은 슬라이딩 도어로 하고 타고 내리기 편하고 뭐 공간성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B필러를 없앴단 말이에요. 운전석 쪽은 B필러가 있고 동반석 쪽은 B필러가 없어. 당연히 측면 충돌하면은 동반석 쪽이 좀 취약하겠죠. 그래서 충돌 테스트 할 때는 이렇게 좌우가 바뀐 차로 충돌 테스트를 하고 그걸로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충돌 테스트에서는 문제 없게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걸린 거예요. 이것부터 해서 뭐 배출가스, 연비 효율 시험 뭐 이런 것들 소음 뭐 이런 거 다 걸린 게 1989년부터 34년 동안 174건의 부정행위가 발견이 됐다. 64종의 차량에서 속임수가 발견됐다는 건 거의 모든 차종에 다 속임수가 몇 개씩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다이아츠, 대단한 토요타예요. 다이아츠와 토요타의 속임수 문제, 이거는 작은 문제는 아니죠. 이게 이제 시작이다라는 분위기고요. 계속 조사하면 계속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이런 식의 속임수, 조작, 은폐 이런 소식이 빵 하고 터지는 일들이 몇 차례가 있었죠. 일본이라는 요 작은 나라에 자동차 회사는 여러 군데가 있고 요 작은 시장을 두고 여러 회사들이 막 경쟁하다 보니까 조금 과열 경쟁이 되고 그러면서 속임수 같은 게 동원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본의 그 상명하복식의 그런 기업 문화, 위에서 시키면은 밑에서는 좀 이상해도 그냥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업 경영을 위해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은 좀 적당히 하고 가도 된다는 식의 이런 문화, 이런 구식 기업 문화가 이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런 기업 문화가 문제의 시작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한
못하다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오늘은 토요타 얘기까지만 하고 우리나라 기업 얘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전에 막 빵 터지고 막 이런 뭐 세타2 엔진 같은 문제도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속이는 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속이고 입 막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혼난다. 이러고서는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이면은 이게 감출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속이는 게 통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고 투명한가, 얼마나 선진화된 사회인가, 이런 거를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사회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죠. 누가 속여가지고 한 거, 이 갤럭시는 막 이렇게 통화 녹음도 막 되고 그러는데 카카오톡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 커뮤니티에다가 딱 올리면은 그냥 일파만파 쫙 퍼지는 게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속이는 거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가야 된다. 현대자동차 그룹에 계신 임직원분들이나 또 KG 모빌리티 그리고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가야 한다. 요거 반드시 좀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미디오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